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은 좀 비가 오고 있네요. 네.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 이재명 도지사,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이 취임 2주년 만기제대, 4년을 앞두고 2년 절반을 완수를 했다. 그리고 여기저기 현재 2주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자신의 포부, 지난 2년에 대한 회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많은 소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벌써 2년이 됐네요. 2년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3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상당 기간 경기도지사 업무를 수행한 것 같은데 이제 2년 됐네요. 그리고 2년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년 초창기는 거의 재판받느라고 1년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한 일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로 업무를 수행한 건 1년 정도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해서 자, 2주년, 3주년, 그러니까 3년 차에 접어드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응원도 하고, 지난 2년 동안 고생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영상을 이렇게 짧게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기자회견이라든가 2년을 임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 한번 간단히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2년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이재명 응원하시는 지지자들에게도 상당히 피를 말리는 엄청난 인고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법원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탄원서가 뒤늦게 이렇게 또 답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저기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당연히 경기도 예하니까 이재명 도지사를 위한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대법원에 또 내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무슨 시간 강사라든가 이분들도 그 글을 읽으면서 약간 눈시울이 약간 좀 찔끔했습니다. 어떤 탄원서 양식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2년 동안 보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가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오직 공직자의 자세 본분을 보여줘서 너무너무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됐다 하면서 탄원서를 쓴 그런 시간 강사님들 한 400명이 모여가지고 또 탄원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2년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 기간 중에 또 이재명을 지지했던 많은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떠나기도 하고 잠적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죠. 다들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신님도 그렇고, 그나마 적폐청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우리 또 잘생긴 배우 조인성님, 조인성님께서 제가 이름을 돌려서 말했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이재명 도지사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해주고 하셔가지고 그나마 이완이 되고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인성 배우가 말이야 그냥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채널에 가가지고 많이 좀 후원도 좀 해주시고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했던 많은 분들이 다들 힘들어서 떠나고 다들 사그라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반면에 엄청난 시간과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그 애정을 계속 불살라 줘야 되는 그런 에너지 낭비,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를 향한 유튜브 채널 운영이 상당히 좀 힘들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배우 조인성님께서 배우 조인성이 이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지력을 서울대 깡다구를 끝까지 좀 발휘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솔직히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작가님도 말이죠. 포기하지 말고 상처도 받지 말고 그냥 이재명 도지사를 대통령에게 앉히는 그 순간까지 좀 참고 견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작가다 보니까 책을 홍보도 하시고 약간은 마케팅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구독 말고 이게 회원 버튼 있지만 한 명도 가입하지 않죠. 왜냐면 인간은 손해보기 싫고 남 잘 되는 게 쉽지 않죠. 이재명을 응원하는 것은 항상 희생을 전제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많은 영웅들이 있었죠. 최신님도 있었고, 이렇게 상처받지 말고 이재명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 애정을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성격이 조금 약간 화끈하신 분이라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사소한 행동, 정책, 행보 하나하나가 약간 거슬려서 삐져갖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체적인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상대했을 때 이재명 도지사만큼 공명정대하고 정의롭고 공직자의 자세에 충실한 행정가 정치인은 없었다는 점을 최식님도 그렇고 아마 뭐 대체 불가한 정치인이라는 걸 아마 다시 한번 깨닫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지사의 2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역사 안쪽으로 사라지지 말고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 될 때까지 물론 대법원 재판이 잘 나와야겠죠.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까지 그 애정을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을 좀 해달라.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좀 꼴보기는 싫기는 하죠. 그렇지만 어떻겠어요.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인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민주당이라는 이런 정치 조직이라든가 정치 자금이라든가 정치 풀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죠.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독립된 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뭐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정치인은 역사 속에 한 명도 없었다. 물론 역사 속에 한국 정치사에 한 명도 없었으니까 이재명도 안 될 것이다, 이런 뭐 부정적인 낙담하는 그런 전망은 아니지만 한국의 정치가 뿌리 박힌 오랫동안의 그런 타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런 타성이 좀 젖어 있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밖에 나와서 독립된 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된다. 이재명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끼친 영향력이라든가 현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다듬어진 더불어민주당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는 2주년을 정리하고 남은 1년도 1350만 명의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자신이 처음 집권했을 때 경기도지사로 자리를 옮겼을 때 엄청난 기득권 저항이 있었고 그것을 헤쳐나갈 때 정말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도민들을 믿고 지지자들을 믿고 결국은 회귀할 것이다, 올바른 길로 회귀할 것이다, 정의로 회귀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참고 2년을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받았던 1년만 제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이재명 도지사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죠. 오늘도 WTO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최초로 감사장에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이재명이다. 물론 그것을 보낸 원인은 뭐였냐면 정신 질환자들 있죠. 정신 질환자들을 위한 공공병원, 경기도 도립정신병원을 이재명 도지사가 개원을 했죠. 개원한 이유가 형님과 관련해서 아마 한이 맺혀서 그런 것 같아.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게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솔직히 정신질환자들은 외면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 약자죠. 가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안인득 사건 이번에 무기징역 선고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적인 영역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도립정신병원을 개원했고 거기에 전문의를 두고 보호를 해줬다. 이런 것이 WTO에는 상당히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감사편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최초로 WTO에서 감사편지를 받았고 이재명 도지사가 깜짝 놀랐다, 자기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6월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멋진 눈물 나는 그런 의전 행사를 했죠. 자, 의전 비서관으로 탁현민이가 또 들어갔죠. 그래서 의전 하나는 또 끝발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행정은 신속 행정이죠. 남북관계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 남북관계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끼리. 그게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도 좀 실질적으로 행동을 좀 시도하게 좀 행동으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말은 번지를 하는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2년도 안 남았잖아. 2년 가까이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빨리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말의 성찬만 있고 살균제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만 많아가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도지사는 1년 동안 재판받고
거의 2년을 보냈지만 1년은 재판받고 1년 동안 그냥 도중 업무를 수행한 격인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었죠.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설문조사 결과 이재명 도의사에 대한 도정 지지율은 약 80%, 79%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재명 도의사가 짧은 1년 동안이지만 엄청난 속도전으로 도민들의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켰다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만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 현재 뭐 추미애를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미애야 원래 처음부터 그런 성격이었고 성깔 있게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윤석열을 오른팔이 기자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개인적 친분 상황으로 이렇게 통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윤석열의 오른팔을 보호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기 때문에 기자하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기자하고 채널A 기자하고 윤석열 오른팔하고 통화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야. 그 내용이 어떻든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논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없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전을 좀 내야 돼요. 윤석열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적당히 이렇게 보냈다가는 아무런 수사 결과도 남기지도 못하고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중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옷을 벗는 경우는 없죠. 왜냐면 윤석열 자체가 성격이 아주 독특한 성격이기 때문에 스스로 옷을 벗거나 정치적 이유로 외부 압력에 의해서 옷을 벗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윤석열 총장은 검사라는 그 직업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옷을 벗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의 2주년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출범 2주년을 맞는 7기 경기도 도정평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도의사의 경기 도정에 대한 평가는 잘했다가 79%. 이건 뭐 압도적이죠. 거의 80%의 지지율을 보여줬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90%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다. 그리고 성남시정 만족도에 이재명 도의사가 이렇게 말했어. 79% 도달하기까지 성남시장 시절에는 5년이 걸렸는데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2년 만에 79%를 달성했다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왜 이렇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해봤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지 도민들이 시민들이 좋아하는지를 이재명 도지사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노하우지. 노하우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단 2년 재판받는 기간 빼고 단 1년 만에 노골적으로 말하면 1년 만에 79% 지지율을 달성했다. 남은 2년 동안 더 열심히 하면 90% 지지율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천 계곡 불법행위 등 근절 공정사회 실현 분야는 78%가 지지율을 보여냈고 닥터 헬기 등 재난 안전 치안 분야 이거는 거의 81%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경기도지사가 부임하게 되면 안전 분야는 책임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죠. 결국은 81%의 지지를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확대 복지정책에는 77%, 수술실 CCTV, 보건 및 공공의료 분야는 77%, 그리고 지역화폐 반도체, 그 다음에 클러스터 등 일자리 분야는 경제활동은 73%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는 긍정적 평가가 2018년도에는 35%였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현재 경기도에 관통하는 지하철이라든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굵직굵직한 화성이죠. 화성이 또 엄청난 또 테마공을 짓고 있죠. 엄청 몇백조, 몇십조짜리죠.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자들을 선정하고 협약식도 하고, 이재명 도의사가 종횡무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는 오늘도 국회에 가가지고 노동자들의 안전, 권리 관련해서 또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께인가요? 그저께는 또 경기도 계곡 추가 점검 차원에서 또 한번 방문을 하셨죠. 이렇게 이재명 도의사가 경기도 계곡, 물론 자신의 그 치적이자 이루기 힘든 그런 결단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약속이니까, 그리고 이 약속을 후속 점검해가지고 뒷말 안 나오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도의사가 또 민감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계곡을
벌써 한 3차례, 2차례 이상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러 또 가신 것 같고, 물론 거기에서 불법으로 오랫동안 장사해왔던 마을 주민들, 뭐 이장님들 다들 인적 관계가 다들 형님 동생 하는 사이잖아. 그걸 또 다 알고 있어, 이재명 도지사가.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바꾸길 잘했다, 불법 시설물 걷어내고 관광 테마파크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또 기분 안 나쁘게 또 달래주고 적극 지원하는 이런 약속을 하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좀 무마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에 2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한 게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때 뭐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재명 도지사의 이렇게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 대권주자의 이유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해 달라,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있었죠.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제 목숨도 대법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대권주자의 이의를 논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한국의 정치사를 봤을 때 2등 한다고 해서 1등 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대선 임박해서 사라지는, 거품이 제거되는 그런 정치인들, 대권 후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부질없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지하에 평가를 그냥 해버렸죠. 그래서 꾸준하게 1350만 명 경기도민들을 만족시키고 충실하게 행정 업무를 하는 것만이 대권 주자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확하게 왜냐면 2년 전에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약간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대권 욕심을 부려가지고 완전히 피를 봤다, 완전히 후회를 많이 한다, 이런 발언을 자주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의 이런 믿음과 신뢰를 얻는지를 이재명 도지사가 2년 동안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경기도 지사로서 충실히 업무 수행하고 많은 일들, 작은 일부터 큰 일, 그리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도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을 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이재명 도지사가 알게 된 것 같고, 이재명 스스로도 그래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자신은 유익이 강한 남자다, 자기 스스로의 장점이라고 말을 했어. 나는 약간 유익이 좀 강한 것 같다. 그리고 지난 형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복지부동, 명예퇴직, 여기에 목숨 거는 이런 복지부동 하는 공무원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행정가로서 나는 장점이 뭐냐, 적극 행정을 한다. 대부분은 분란이 있거나 논란이 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행정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도 전부 다 문제가 될까 봐 회피를 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비상상태 하에서 실무자들, 공무원들 다 끌어모아서 긴급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법조인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법 전문가다 보니까 법정을 펼쳐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 법이 상당히 정치하더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제시가 돼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결단을 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것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자신이 그것을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나는 있었다. 이것을 장점으로 이재명 스스로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었어요. 맞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공무원들, 형님의 정신병원 진단 입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겁먹었습니까? 부들부들 떨고, 그 여자 보건소장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올라. 여주 이천에 갔다는 것 같은데요. 이천 보건소장으로 갔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 복지부동이 이 공직사회에 이재명 도지사가 큰 경종을 좀 울렸죠. 아무쪼록 이 대법원의 재판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가 선고돼가지고 남은 2년 경기 도정 업무 좀 마무리 잘하고, 이 4년 동안 차곡차곡 했던 일들을 대선 가도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고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대한민국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상당히 두렵기도 하죠. 자, 이재명 도지사 파이팅 파이야. Come on, y'all!